초부터 문학계와 출판계, 도서관 등에서 설레고 또 흥분되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오늘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서울시의 특별 사면 결정입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시상식 10일에 맞춰서 공공도서관의 대출 연체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면을 실시해준다는 겁니다. 네, 이 연체자 사면이라는 조치는요, 그동안 이 연체 기록이 있어서 도서관 이용이 어려웠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대출 제한을 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 도서관을 포함한 서울시 공공기관 240곳에서 동시 진행이 되고요. 약 10만 7천 명이 이 사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4월에 일부 연체자를 대상으로 대출 제한을 풀어준 적은 있긴 하지만 이번 같은 이른바 이 통사면, 이건 또 처음이라서 눈길을 끄는데요. 다만 이 사면 혜택의 조건이 있죠. 이 10일까지 연체 도서를 반납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대상자는 11일부터 서울 도서관 및 관내 공공도서관의 대출 서비스를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요,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또 책 읽기 열풍이 거세게 불어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던 지난 10월도 전국이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시상식을 앞두고서 한강 축제 시즌2가 열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한강시의 작품을 매개로 해서 대규모 문학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 서울시는 노벨문학상 시상일인 10일에 이 서울도서관에서 2024 세계 노벨문학축제를 개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날만큼은 이 정숙한 도서관에서 벗어나서 이 토론과 예술이 넘치는 시끄러운 도서관으로 변신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배우 유선 씨가 진행을 맡아서 직접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소설, 시 등을 주요 작품을 낭독하거나 다양한 이 문학계 인사들이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자 등을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이 한강의 고향인 광주에서는 이 수상날인 10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축하 행사를 열어서 시상식을 생중계합니다. 한강의 작품 이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으로 이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 시민군으로 활약하다 희생된 남학생 이 동호를 AI 기술로 만들어서 스크린에 등장시켜 한강의 수상을 축하한다고 합니다. 또 이 북구 문학의 밤 행사를 통해서 한강 작품을 매개체로 공연과 낭독회를 여는 등 각종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이 제주도와 제주도 관광협회는 이번 한 달 동안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제주 4.3을 배경으로 한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속 이야기와 이 다크 투어리즘 지정 유적지를 둘러보는 콘텐츠 홍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열기는 해외에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런던에서는 한강을 비롯한 한국 문학 베스트셀러 작가를 중심으로 지난달 28일부터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주영 한국문화원은 한강의 노벨상 수상 소식과 더불어 영국 현지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서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서 한국에서의 베스트셀러 등을 영국에 소개하는 특별 전시를 기획했다면서요. 한강의 노벨상 수상 후 영국에서 처음 열리는 한국문학특별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전했습니다. 전시에서는 고전에서 시작해 20세기 한국을 풍미한 베스트셀러를 거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품까지 망라했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0일 오후 4시 반에요.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문학상을 비롯해서 이 5분야의 노벨상 수상자한테 메달 그리고 증서를 건네는 시상식을 엽니다. 한강 작가는 시상식 전후로 열리는 노벨 주간 행사를 위해서 곧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모레부터 12일까지 예정된 노벨 주간에서 진행되는 시상식, 기자회견, 강연, 낭독회 등 총 7개의 공식 일정에서 한강 작가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현지 시간 기준으로 해서요, 오는 6일 한 작가는 이 노벨박물관에 자신의 소장품을 기증을 한 뒤에 오후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소감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 회견은 생중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은요, 이 지난 10월 수상자로 선정된 후에 이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한 것 외에는 언론과 일절 접촉하지 않아서 이 한 작가가 노벨 주간에 내놓을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포니정 혁신상 수상 당시 한강 작가의 수상 소감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후 제 개인적 삶의 고요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주신 마음들에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일상이 이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기를 저는 믿고 바랍니다. 네, 한강 작가의 목소리를 가장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행사는 다음 날 7일 노벨상 박물관 건물에서 열리는 강연입니다. 한 작가는 질의응답 없이 1시간 동안 자신의 작품 세계를 회고할 예정이고 한국어로 진행돼 강연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한강 작가가 집필 과정에서 보이는 이 완벽주의 기질이 이번 노벨상 이 강연문 작성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초고를 제출한 후에도 최근까지 글을 계속 수정하는 등 마지막까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관련해 문학계 인사는 동아일보에 한강이 자신의 작품처럼 진중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강연문을 썼다고 들었다고 전했고요. 이 문학과 삶에 대한 통찰을 담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강연은 다른 분야 수상자보다 특히 주목을 받고 추후 책으로 발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효과로요, 올 한 해 출판계에서는 문학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다시 책을 많이 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언론들이 전한 교보문고의 분석에 따르면요, 올 한 해 이 한강의 소설인 소년이 온다는 최단기간 최다 판매를 기록해서 지난 10월 10일 노벨상 수상 이후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판매량만으로 연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이 노벨상을 수상하기 전 한강의 작품은요, 20대가 35.5%로 가장 많이 구매를 했는데 수상 이후에는 이 50대 이상이 15.3%에서 27.3%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50대 이상의 독자들이 한강의 노벨상 수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강 저서를 제외한 도서 판매량도 함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서점가에선 노벨문학상 작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다른 도서 구매로도 이어지면서 오랜만에 서점가가 활기를 찾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Thank you.